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소식에 전 세계가 함께 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개항을 지시했고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또 압박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출렁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 여성에게 $5,000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 중부 지역에 토네이도로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델타 항공 여객기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성자이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 불렸던 프란체스코 교황이 어제 선종했습니다. 이 소식에 전 세계가 함께 애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개항을 지시했고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 정부는 7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소식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로운 안식을 빌었습니다. 난민 등 국제 현안에서 교황과 대립하기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 행사에 참석해 교황에 대한 추모와 존경의 표시로 정부 건물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All federal flags and state flags at half-mast in honor of Pope Francis. So he was a good man, worked hard. He loved the world. 트럼프는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교황 장례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또 교황을 기리는 특별 미사가 열렸습니다. Parece que estamos viviendo un momento de profundo duelo. Se nos murió el viejo. Yo no quiero pensar quién va a estar en su lugar.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교황의 유산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이끄는 등불이 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위안을 찾기 바란다고 애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는 세계인들과 마음을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여준 통합과 상호 이해를 따를 경우 세상은 훨씬 나은 곳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해임에 이어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출렁였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나스닥이 2.55%, 다우지수와 S&P 500도 각각 2.5%와 2.3% 하락했습니다. 주요 주식들도 엔비디아 4.5%, 테슬라 5.7% 등 일제히 내려앉았습니다. 장 시작 10분 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공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게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큰 패배자, 행동이 굼뜬 사람이라고 비판하면서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증시가 끝난 이후 파월 의장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는 백악관 입장과 겹쳐서 파장을 키웠습니다. Do you think firing Jay Powell is an option now in a way that it wasn't before? The president and his team will continue to study our matter.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에 맞춰서 금리도 움직이고 싶어 한다는 뜻을 계속해서 드러내자 시장의 불신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가가 급등하거나 경기가 침체될 수 있는 데다 달러와 미국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흔들리면서 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퍼졌다는 겁니다. The Fed is an independent agency. This is part of the point of effective monetary policy. But Donald Trump believes he's a one-person rule.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인 달러 인덱스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이 접수한 제안에는 정부가 후원하는 장학제도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일부를 기혼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출산 여성에게 $5,000를 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의 합계 출산율은 여성 1인당 평균 1.62명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이며 출산율 하락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4년 기준 여성 1인당 0.75명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금 중단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옐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연방정부는 하버드대가 불법적인 요구 수용을 거절한 이후 여러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버드대나 컬럼비아대에서 교수진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대학 측이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대에 반유대주의 근절 등에 대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했지만 대학이 이에 응하지 않자 정부 지원금 동결과 면세주의 박탈, 해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피트 헥세스 미 국방장관의 기밀 유출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헥세스 장관이 자신의 부인과 남동생, 개인 변호사 등을 초대한 채팅방에서 기밀 정보를 공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5일 후티 반군 공격 당시 개인 채팅방에서 전투기 공습 일정과 타격 목표 등을 알렸다는 겁니다. 헥세스 장관은 이번에도 기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은 백악관에서 새 국방장관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헥세스 국방장관은 언론사 편집국장을 실수로 채팅방에 초대해 후티 반군 공습 계획을 공유하는가 하면 고위 군사회담에 아내를 동석시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미 중부 지역에 토네이도를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클라호마와 텍사스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이두현 기자입니다. 강한 토네이도가 지면을 집어삼키듯 거대한 회오리를 일으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마을은 폐허로 변했고 차량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 주말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그리고 미주리와 일리노이주 등 미 중부 지역에서 총 22건 이상의 토네이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네이도의 최대 풍속은 시속 170km, 벼락과 우박을 동반한 폭풍우까지 겹치며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We had probably penny-sized hail, and it lasted about 2 minutes. I would say from beginning to end, the whole thing, from the time we went into the safe spot, lasted less than 10 minutes. 특히 오클라호마주에선 홍수에 휩쓸린 차량에서 2명이 숨지고 주택 붕괴로 1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네이도는 수백 채의 주택과 차량을 파손시켰으며 전력 공급도 끊겨 2만 1,000건 이상의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 달라스 포트워스 국제공항 등에서는 3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 또는 취소되며 주말 귀성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이런 그게 있을 때 토네이도 오고 했을 때보다는 피해가 그렇게 크게 화재급은 아니었거든요. 좀 유일하게 여기가 많이 자주 일어나는 그건데 요즘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다 그게 일어나는 형편이라 가지고. 기상청은 이번 폭풍이 오늘까지 오하이오와 테네시주 등 미 중동부와 남동부 주민 약 1,000만 명이 영향권에 들어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델타항공 여객기 엔진에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올랜도를 출발해 애틀란타로 향하던 여객기가 게이트를 막 떠난 직후 한쪽 엔진에서 불꽃이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탑승객 282명이 비상 슬라이드를 통해 신속히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델타항공 측은 승객들에게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20대 남매가 괴한에게 흉기로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새벽 1시쯤 산타모니카 해변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산책 중이던 남매에게 두 남성이 다가와 흉기로 위협했으며 이를 말리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머리와 등 등 4곳을, 남성은 5곳을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섰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LA 다운타운에서 전기톱을 든 괴한이 가로수를 무차별적으로 베어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에 벌어졌으며 피해 지역은 호프스트리트과 9가, 그랜드 애비뉴와 5가 등이 포함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용의자가 검은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며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물류업체 DHL이 오늘부터 $800를 초과하는 미국행 개인 물품 배송을 일시 중단합니다. DHL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도입 이후 미국 세관 행정 절차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미국행 배송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2,500 물품까지는 비교적 간단한 서류만으로 미국 반입이 가능했지만 최근 통관 기준 강화로 허용 기준이 $800로 낮아졌습니다. DHL 측은 기업 간 배송은 중단되지 않지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오늘 시정연설을 갖고 산불 복구와 예산 적자, 노숙자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스 시장은 $10억 규모의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시 정부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노숙자와 범죄는 감소하고 있으며 더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기관을 대체할 새 조직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omelessness is down, crime is down. These are tough challenges, and they show that we can do so much more.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We need a citywide turnaround. 특히 내년 북중미 월드컵과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오는 토요일부터 샤인 LA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번째 재판에 이어 이번에도 직접 발언에 나서 내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9시 5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변호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윤 전 대통령이 손짓하자 다시 앉았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채 굳은 표정으로 맞은편 검사석을 바라보던 윤 전 대통령. 중간에 고개를 돌려 변호인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입정하자 일어나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내내 굳은 표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촬영이 마무리될 즈음 방청석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된 겁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어제도 허용하면서 법원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차 재판에서 90분 넘게 발언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9분간 법정 발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법이 비상계엄 선포밖에 없다며 비상계엄은 법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또다시 내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헌문란 목적 등 내란 혐의 입증을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다음 3차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SBS 백운입니다. 국제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필리핀 관광지 앙헬레스에서 한국인 한 명이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필리핀에선 한국인 관광객과 한국 교민을 노린 범죄가 늘고 있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상호 기자입니다. 헬멧을 쓴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리더니 관광객 2명의 가방을 빼앗습니다. 이 중 한 명이 가방을 되찾으려고 강도에게 다가가다 갑자기 쓰러집니다. 현지 시간 20일 낮 1시 50분쯤 필리핀 관광도시 앙헬레스에서 2인조 무장 강도가 한국인 관광객에게 총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그렇게 이제 돈 찾고 나오는 분들 가방 메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현지 외교 공관이 필리핀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지만 아직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선 한인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전 마닐라에서 오토바이 무장 강도의 총격을 받아 한인 남성이 숨졌고 지난해 5월 앙헬레스에서는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한인 관광객이 숨졌습니다. 최근에도 총기 사고가 너무 많았고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교통만 정리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손 안 대고. 특히 다음 달 12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갈등이 고조되면서 집회 등의 치안 인력이 몰려 강력범죄의 사각지대가 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공관에서는 한국인이 현금이 많다는 인식 때문에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며 야간 외출을 자제하고 강도를 만날 경우 절대 저항하지 말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불과 열흘 전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이 필리핀 경찰 총수와 만나 우리 교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치안 강화를 요청했지만 결국 끔찍한 사건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일본에선 쌀값이 끝을 모르고 치솟자 한국산 쌀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2톤이 수출될 전망인데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35년 만에 최대 물량입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일본 도쿄 시노쿠보의 한국 슈퍼마켓입니다. 일본산 쌀들 사이로 전남 해남군에서 생산된 한국 쌀이 보입니다. 지난해 여름 이후 일본 쌀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고 가격이 치솟자 대체품으로 한국 쌀이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やっぱり高いのでなかなかパスタとかにしたりとかそういう感じで買いたいなとは思います。 이 슈퍼마켓에서 판매 중인 한국쌀 가격은 킬로그램당 우리 돈 9,712원꼴. 종량세가 붙어 한국보다는 비싸지만 킬로그램당 1,340원인 일본 쌀에 비교하면 더 낮은 가격입니다. やっぱり今高いのでなかなか手が出せないですよね。もうちょっと下がってくれると。 이달 초 농협에서 시범 수출한 한국쌀 2톤은 열흘 만에 소진돼 온라인 쇼핑몰에는 벌써 품절 문구가 떴습니다. 10톤의 추가 물량이 이미 한국을 출발했고 추가 10톤의 수출 시기도 조율 중입니다. 총 22톤이 수출되는 건데 관련 통계가 잡힌 1990년 이후 최대 물량입니다. 저희가 거기 회사 저희 세운 지 한 35년쯤 됐는데요. 그동안은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었죠. 그 가격대에도 잘 판매는 됐습니다, 사실은. 지난달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일본 쌀값은 1년 만에 92.1% 올라 1971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비축미 21만 톤을 풀고 곧 10만 톤을 추가 방출할 계획이지만 진정될 기미는 없습니다. 유통 과정의 왜곡으로 비축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도달하지 않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또 쌀값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농가 소득이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단기적인 대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쌀값 폭등 현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지난주 아틀란타에서는 제23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전 세계 한인 기업인들의 참여 열기 속에 개최됐습니다. 현장 수출 계약이 5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낸 올해 대회 현장을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애나하임 대회에 이어 미주 지역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올해 제23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400여 개에 육박하는 기업과 기관에서 부스를 마련했고 무려 4천여 명 관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무엇보다 실적 부분의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나흘간의 대회 기간 동안 6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함께 5천만 달러에 이르는 현장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And we are very interested also in skincare because we have business in Puerto Rico and we want to bring to Puerto Rico all these kind of products that we know that are the best.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의 구매를 담당하는 현지 바이어들을 직접 초청한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더구나 미국에서 인지도 높은 K-뷰티와 K-푸드 등 분야에 특화된 전시회는 큰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화장품은 에스테틱이나 클리닉에서 사용하는 기능성 제품이 이제 여러 종류 나오는 게 이제 저희 제품의 특징입니다. 한상 대회에 나와서 미국의 그 디스트리뷰터 같이 비즈니스 하실 분을 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조지아주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는 주요 한인은행들도 직접 부스를 마련해 현지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다들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포지티브하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것을 목격할 수 있었고, 한미은행도 적극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이런 기업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점을 열었습니다. 특히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는 1:1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과 벤처 캐피탈 투자 포럼, 그리고 스타트업 경연대회 등은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통상 분야에서 많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은 국내 중소기업이 또 수출 활로를 모색을 하고 미국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주 계기로 한상 경제권 구축 원년을 목표로 제시한 이번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한인은 물론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애틀란타 졸지아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대형 투자은행의 임원이었던 한인 변호사가 수백만 달러의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의정주 남가주 정의진흥협회 대표가 사회정의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비저너리로 선정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남가주 지부는 한의정주 대표가 아시안 커뮤니티의 공익을 위해 아시안 혐오에 맞서고 이민자 권리를 지키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등 헌신해왔다며 특별히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안마의자 브랜드인 세라젬이 코스코 전용 모델인 M6 제품이 코스코 온라인몰에 입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라젬 미국 법인은 이와 함께 M6와 마스터 V7, 메디스파 프로 등도 세라젬 웹사이트나 세라젬 매장 10곳에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세라젬 M6는 안마의자 최초로 온열볼 탑재 특허 기술이 적용된 모델이며 마스터 V7은 FDA 클래스 2를 획득한 안마의자입니다. 한국교육원이 오는 7월 12일 제101회 한국어 능력시험을 시행합니다. 시험 장소는 맨하탄 뉴욕 한인회관과 퀸즈 베이사이드 KCS 커뮤니티 센터, 뉴저지 체리힐 남부 뉴저지 통합 한국학교 등 3곳이며 접수 기간은 4월 28일에서 5월 9일입니다. 신청은 뉴욕 한국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의 임원이었던 한인 변호사가 수백만 달러의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가상화폐 기반의 크립토 카지노 창업을 내세워 약 7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모았던 김모 씨가 온라인 도박과 암호화폐 거래에 탕진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 갤럭시 디지털에서 임원으로 이전엔 JP몰건과 골드만삭스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 협의회가 지난달 발생한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차분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시카고 평통은 4월 초 경북 산불 피해 돕기 모금을 실시했으며 성금을 경북도청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습니다. 특별 모금은 일리노이주뿐 아니라 오하이오와 미네소타, 미시간 등 지역에서 오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고통과 슬픔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잊지 않겠다. 부활절 아침 선종한 프란체스코 교황의 마지막 메시지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평화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실현되는 공동체가 되길 기원합니다. 4월 21일 월요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